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수메르 문명과 현대 이론이 교차하는 흥미진진한 주제 니비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니비루는 단순한 신화 속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천체일까요?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니비루, 이 신비로운 이름의 행성. 많은 사람들에게 니비루는 미스터리한 제12행성 혹은 지구의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는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의 기원은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로 알려진 고대 수메르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니비루는 수메르어로 건너는 장소 또는 건너는 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 따르면 니비루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천체였습니다. 그들은 이 천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여러 기록에 니비루에 대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메르 천문학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니비루는 단순한 행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목성을, 때로는 천구의 북극을, 또 어떤 경우에는 별자리나 은하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니비루가 고정된 하나의 천체뿐만 아니라 하늘의 특정 지점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개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메르인들의 천문학 지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발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달력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니비루에 대한 언급도 이러한 천문학적 관찰과 해석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에 와서 니비루가 주목받게 된 것은 제카리아 시친의 연구 덕분입니다. 시친은 1976년 출간한 그의 저서 12번째 행성에서 니비루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시친은 고대 수메르어에 능통했으며 수메르의 점토판을 직접 연구하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기존 학계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시친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비루는 실제로 존재하는 행성이며 태양계의 외곽에서 3600년의 주기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친은 이 행성의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 즉 아누나키가 살고 있으며 이들이 지구를 방문해 인류의 문명 발전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친의 이론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수메르 문명의 기록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아누나키 이론은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발달 과정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친의 일부 주장은 기존 수메르 기록과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기록에서 니비루는 여러 천체나 천문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시친은 이를 하나의 특정 행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아누나키에 대한 시친의 설명은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시친의 이론을 검토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의 해석이 수메르 원전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더해진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천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시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니비루 행성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태양계 외곽의 거대 행성을 직접 관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행성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 천문학은 태양계 외곽의 미지의 천체들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칼텍의 천문학자들이 제기한 제9행성 가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해왕성 너머의 천체들의 궤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니비루의 존재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대 천체가 태양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고대 문명의 지식이 때로는 현대 과학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의 정확한 달력 체계나 이집트 피라미드의 정교한 건축 기술 등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발달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수메르의 니비루 개념을 단순히 신화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관찰하고 경험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과학의 방법론과 발견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친의 니비루 이론은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탐구 욕구를 반영합니다. 또한 우리 문명의 기원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친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연구가 제기한 중요한 질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문명의 기원과 발전 과정, 인류 역사에서의 외부 영향의 가능성,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천체의 존재 등은 여전히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현대 과학이 많은 것을 설명해주지만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들의 존재, 가능성 등은 현대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니비루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존재 여부를 넘어 우리가 우주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 역사,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니비루 개념은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고대 문명의 지식과 현대 과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식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반대로 맹신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적 방법론과 상상력 사이의 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학은 엄격한 증거와 검증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설과 이론을 제시하는 상상력도 중요합니다. 니비루 이론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좋은 예입니다. 셋째, 우리 문명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물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니비루는 고대 수메르의 천문학 기록에서 비롯된 개념이며 현대에 와서 시친에 의해 재해석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 여부와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는 우리의 우주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과학의 방법론과 발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견과 이론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니비루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며 이는 새로운 발견과 이해의 원동력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균형이 바로 지식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해서 깊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을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니비루와 같은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친의 이론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가정들을 제고하게 만들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이론과 주장은 엄격한 검증과 비판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니비루 이론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의 주류 이론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니비루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의 많은 현상들이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비루의 실체와 의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주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하며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주 탐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견과 이론이 나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우주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니비루에 대한 논의는 그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역사 그리고 신화의 경계는 때로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신화라고 여기는 것이 미래에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의 과학적 이론이 미래에는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호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주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